법정 스님, 1932년, 2010년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인 수행자이자 사상가로 무소유라는 화두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출가 후 50여 년간 산중에서 홀로 수행하며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실천했던 그는 물질 만능주의와 소유욕에 사로잡힌 현대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집착에서 벗어날 때 찾을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법정 스님의 사상은 내면의 평화와 삶의 본질을 되찾는 소중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 10가지와 현대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의 대표적인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그리고 정주영의 이봐, 해봤어? 법정 스님의 가르침. 가진 것이 없어야 진정 자유롭다. 무소유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는 이봐, 해봤어? 라는 말로 유명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어려운 일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해보기나 했어? 라며 질책하며 무엇이든 도전 정신으로 이뤄내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흙수저에서 시작해 30조 원 규모의 현대그룹을 만든 인물로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를 통해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과는 정반대의 접근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중공업을 차례로 세워나가며 소유를 통한 성취를 추구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정주영 회장의 말년소, 때의 방북 사건은 다른 의미를 보여줍니다. 사업가로서의 이익보다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민족 화해라는 가치를 위해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물질적 소유를 넘어선 더 큰 가치를 추구한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성취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들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만든 거대한 기업도 결국 그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법정 스님, 텅 빈 충만, 그리고 빌 게이츠의 끊임없는 배움, 법정 스님의 가르침. 진정한 충만함은 비움에서 나온다. 마음을 비워야 진리가 들어올 수 있다. 빌 게이츠는 60대가 넘은 나이에도 매년 수십 권의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는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채우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직원들 누구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의사소통의 장벽을 없앴고 소비자들과 경영진의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보고서를 통해 저변의 시장 흐름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빌 게이츠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절반의 힘, The Power of Half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멜린다의 권유로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녀들에게 각각 $10,000,000, 약 108억 원씩만 물려주고 재산의 나머지 95%는 기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는 놀랍게도 법정 스님이 추구한 비움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지식을 계속 채우면서도 물질적으로는 비우려는 모습은 법정 스님이 말하는 텅 빈 충만의 현대적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어떻게 세상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정 스님, 지금 여기에,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명상 수행, 법정 스님의 가르침.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놀랍게도 스티브 잡스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잡스는 1973년 오리건주 리드 대학교 철학과를 한 학기만 다니고 중퇴한 후 사과 농장에서 히피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일본 불교 승려인 오토카와 고분치노를 만나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삭발하고 명상을 배우면서 점차
불교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잡스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할 수 있다는 불교 사상에 매료됐습니다. 25살에 이미 잡스의 재산은 1억 달러를 넘었지만 당시 그의 방에는 이렇다 할 가구조차 없이 스탠드 조명과 스테레오, 명상을 위한 방석, 찻잔 하나뿐이었습니다. 잡스의 이런 삶의 방식은 현재에 충실하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05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잡스는 졸업생들을 향해 남의 인생을 살기 위해 삶을 낭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고 말했습니다. 잡스가 경영을 거론할 때 강조하는 직관과 고정관념에서의 탈피는 모두 선수행과 불교적 사고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애플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잡스가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는 명상 수행을 통해 얻은 통찰력 때문이었습니다. 법정 스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법정 스님의 가르침.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적으로 감사일기 쓰기를 널리 알린 인물입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왔습니다. 오프라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에게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이는 법정 스님이 강조한 작은 것에서 찾는 큰 기쁨과 정확히 일치하는 실천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과 오프라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이미 가진 것들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오프라의 성공도 결국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스님이 말한 감사가 곧 행복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의 현대적 실현입니다. 법정 스님, 자연과 하나 되기, 그리고 데이비드 애튼버러의 자연 다큐멘터리. 법정 스님의 가르침. 자연은 우리의 스승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영국의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자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은 70년 넘게 자연을 촬영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왔습니다. 90대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며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배워야 할 스승으로 바라봅니다. 그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얼마나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기업들도 이제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는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주주라는 철학으로 이익의 100%를 환경 보호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법정 스님이 50여 년 전에 강조한 자연과의 조화가 이제 인류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자연의 지혜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 침묵의 힘, 그리고 워렌 버핏의 과묵함. 법정 스님의 가르침.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마음도 산란해진다. 적절한 침묵은 때로 수많은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말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투자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간단명료하게 답하지만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연례 주주총회에서도 핵심만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는 24시간 뉴스와 소셜미디어로 인해 소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려 하고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침묵 속에서 깊이 사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버핏이 수십 년간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욕심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는 대중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는 침묵의 힘을 보여줍니다. 법정 스님이 강조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 단순함의 아름다움, 그리고 애플의 미니멀 디자인. 법정 스님의 가르침.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단순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리가 담겨 있다. 앞서 언급한 스티브 잡스의 애플 제품들은 법정 스님의 단순함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한 사례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애플 제품의 단순한 디자인도 선불교의 가르침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잡스는 1998년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어려울 수 있다 며,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정리해야 하고 그 경지에 이르면 산도 옮길 수 있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대의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모두 복잡한 기술을 단순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경우들입니다. 구글의 검색 페이지는 깔끔하고 단순합니다. 테슬라의 차량 내부도 불필요한 버튼들을 모두 제거하고 터치스크린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일본의 단샤리 문화, 덴마크의 휘게 문화, 스칸디나비아의 미니멀 디자인 등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도 현대인들이 복잡함에 지쳐 단순함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이 50여 년 전에 추구했던 단순한 삶의 지혜가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정한 혁신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정 스님,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넬슨 만델라의 용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며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넬슨 만델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가장 극적으로 실현한 인물입니다.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가둔 백인 정권을 미워하지 않았고, 석방 후에는 오히려 화해와 용서를 통해 남아프리카를 통합으로 이끌었습니다. 만델라는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독으로 죽이고 싶어서 자신이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정 스님이 강조한 미움은 자신을 해롭게 하지만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대사회는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을 무기로 서로를 공격하고 작은 실수나 부적절한 발언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디지털 린치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최근에는 회복적 정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자의 치유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만델라의 사례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적용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실수를 용서할 때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이는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너그러운 마음의 현대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 겸손한 자세,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 법정 스님의 가르침.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만하지 말고 모든 존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베스트셀러 작가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 등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하라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겸손함을 꼽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인간의 겸손함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던 전문가들이 나중에 의견을 바꾸고 백신 개발 과정에서도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가변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정 스님의 겸손한 자세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로부터도 자연으로부터도 심지어 실수나 실패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법정 스님, 진정한 평화. 그리고 달라이 라마의 내면 평화. 법정 스님의 가르침. 진정한 평화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롭게 보인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법정 스님과 같은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중국의 티베트 침입으로 고향을 떠나 망명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강조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평화는 단순히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면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주변으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부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좋은 집, 좋은 배우자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얻어도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새로운 걱정거리가 나타납니다. 코로나19는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도 바이러스 앞에서는 무력했고 외부 활동이 제한되자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평소 내면의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을 잘 견뎌냈습니다. 최근 명상, 마음 챙김, 정신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정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과 달라이 라마가 추구하는 진정한 평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력,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과 현대 유명인들의 삶을 비교해보면 진정한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선불교 수행, 빌 게이츠의 자선활동, 넬슨 만델라의 용서, 달라이 라마의 내면 평화 추구 등은 모두 법정 스님이 추구했던 가치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현대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리고 법정 스님의 현대적 해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의 성공한 인물들 중 많은 이들이 동양 철학과 불교 사상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를 이룬 후에야 진정한 행복이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자유로움, 비움의 충만함, 현재의 충실한 삶, 감사하는 마음, 자연과의 조화, 침묵의 힘, 단순함의 아름다움, 너그러운 포용, 겸손한 배움, 그리고 내면의 평화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이 법정 스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도전 정신,
빌 게이츠의 끊임없는 학습,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 사고, 오프라에 감사하는 마음, 데이비드 애튼버러의 자연사랑, 워렌 버핏의 과묵한 지혜, 넬슨 만델라의 용서, 유발, 하라리의 겸손함, 달라이 라마의 내면 평화, 마이너스 이들의 성공은 모두 법정 스님이 추구했던 가치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운 마음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마음은 바로 법정 스님이 평생에 걸쳐 보여주신 무소유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개인적으로는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인생의 지혜이며 현대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삶의 나침반입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